오늘 무게 통증 중에서 퇴행성 척추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의원 오시는 분들 중에 목이 뻐근해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뒷목 뻐근하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시면서 목 움직임 자체도 조금 떨어지면서 뒷목이 이렇게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퇴행성 척추증이고요. 퇴행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관절의 노화가 진행되는 건데, 정상적인 건강한 척추는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매끄럽고요. 매끄럽고 디스크도 이렇게 탄력이 있고 탱글탱글한데요. 이제 퇴행화가 진행됐을 때는 디스크 수액이 조금 탈출하면서 간격이 좁아지고요. 그 좁아지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좀 울퉁불퉁해지고 뼈끝도 굴곡이 자라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조직들을 건드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게 이제 퇴행성 변화의 특징인데요. 정상적인 목의 움직임은 좌우로 70도 정도 돌릴 수 있고요. 앞으로 45도 정도 숙이고 뒤로 55도 정도 젖히고, 왼쪽 오른쪽 깨우뚱할 때도 40도 정도 깨우뚱할 수 있는 게 정상 범위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범위니까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퇴행성 변화가 왔을 때는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한쪽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움직임 전반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퇴행의 단계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좀 이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척추가 이제 매끄러운 이런 표면이 나타나고요. 디스크도 이제 탄력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디스크가 조금 양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석회가 조금 자라는 게 이 정도를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로 진행되면은 디스크의 수액이 많이 없어지면서 간격이 좁아지고, 그에 따라 마찰이 일어나고 퇴행화가 진행되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뼈 두 개가 이렇게 일자로 붙어버려요. 붙어버려서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고 통증도 발생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이제 영상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엑스레이 찍어도 되지만 MRI로 봤을 때 정상적인 척추는 이렇게 척추에 까만 게 일직선으로 매끄럽게 나오는데요. 이게 퇴행성 척추증이 있을 경우에는 간격도 좀, 척추 사이 간격도 조금 불규칙하고 모양도 불규칙하고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줄 압박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관찰할 수가 있죠. 이제 증상은 퇴행성 증상이라는 게 이제 딱 정해진 게 없어요. 퇴행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좀 움직임에 제한되고 뒷목이 뻐근한 정도, 움직이면 좀 괜찮고 이 정도다가 많이 진행됐을 때는 이제 신경근을 압박을 하면은 목에서 나온 신경들을 팔로 가니까 팔의 통증이나 저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좀 많이 심해질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척수를 압박하거나 척수증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마비 증상, 운동마비나 감각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리에서 마치 협착증처럼 위아래 공간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이 신경근 부분을 압박해서 팔 쪽으로 이제 저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자, 이렇게 낡은 집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람의 퇴행된 관절이나 이런 거에 좀 빗대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집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수고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이제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관 같은 게 수도관이나 이런 게 노후화 됐을 때는 좀 갈고 밖에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써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공독이랑 강골환의 조합인데요. 공독이라는 거는 벌독을 희석한 거예요. 그래서 벌독을 놓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약간 붓고 가려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염증 반응은 치유적인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평소보다 피가 5배에서 10배 정도 확 올리게 돼요. 혈류순환이 촉진되면서 주변의 재생을 좀 딛는 이런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강골환은 이제 판으로 된 먹는 약인데, 이건 이제 척추 사이에, 관절 사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좀 이제 기름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로 비유를 들자면은 강골환은 이제 뭔가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한 자재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독을 놓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인부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수리를 할 수 있는 인부들을 불러 모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고요. 강골환은 보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관절이 부드러워진 걸 느끼고, 2달 정도 드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정을 좀 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경추 사이에 간격을 조금 넓혀주고 틀어진 뼈를 조금 맞춰주면은 간격이 벌어져 있던, 좁아져 있던 부분이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움직임들이 많이 개선이 되게 되고요. 신경 쪽으로 자극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겸약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겸약침은 신경 주변에서 신경 주변 좀 강제로 순환시켜주면서 그 신경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나 염증이나 이런 걸 빨리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침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요. 도침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끝에 끈이 달려있는 이런 침인데 조금 굵어요. 그래서 침으로 하는 좀 미세 수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골극이 자라고 퇴행화가 진행되면서 울퉁불퉁해지면은 주변의 연부 조직들을 자극을 하면서 상처가 나고, 상처가 아물고 이런 과정에서 좀 유착이 됩니다, 조직들이. 그렇게 되면 움직임에 더 많이 제한이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도침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좀 몇 군데를 뜯어주면은 움직임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퇴행성 척추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퇴행성 변화라는 게 진행되는 경과는 있지만 답을 딱 내릴 수는 없어요. 퇴행성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얼마나 퇴행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이제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났을 때 관리를 잘 해주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뒷목이 아프고 목 움직임에 조금 제한이 생겼다 본인이, 그래서 좀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럼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